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지난 15일 행사 및 팬미팅 스케줄을 소화한 가운데 미스터트롯 콘서트 등 인기 콘서트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가인은 지난 15일 울산 서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신유범과 다정한 인증샷도 찍었다.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날 오늘도 감사한 하루 울산 서머 페스티벌 어게인 최고, 핑크 물결 라이브 최고, 신유범 선배님과 함께라는 글과 함께 온통 핑크빛, 물결이 된 공연 현장 분위기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김호중 역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KBS 아레나에서 팬미팅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렸으며 공연 장내에는 보랏빛 물결이 넘실댔다. 특히 김호중의 인기만큼 공연장 밖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최근까지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엄격한 방역 관리하에 진행됐지만 향후 콘서트 일정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극심해지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언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직접 만나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교회발 집단 감염이 큰 문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콘서트 및 스포츠 행사 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실제로 송가인, 김호중의 행사 및 팬미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시민들은 혹시라도 확진자가 다녀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송가인이 예정된 행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시국에 핑크물결 관중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 김호중 팬미팅 가려고 길가에 줄선 관객들 위험해 보인다 등 우려를 표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준수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마스크를 잘 쓰고 공연했다면 큰 문제 없다. 오랜만에 잘 치른 방역 콘서트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등의 반응도 많다. 이 시스템은 정말 엄청난 팬덤을 가진 아이돌한테서도 보지 못한 것 같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송은이는 송가인과 그의 팬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처럼 송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팬 문화는 이례적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 지역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체계를 갖추고 있고 행사장을 미리 답사하고 주차 위치 및 동선까지 파악해 송가인 스태프 측에 전달한다. 단순히 지지와 애정을 표하는 것을 넘어 행사 진행부터 경호까지 다양한 역할을 자처하며 일손의 보탬이 되고자 한다. 송가인이 TV조선의 주식 청자층인 남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우승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팬덤의 운영 방식은 마치 팬덤이라기 보다는 지역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할 만큼 기존과 또 다른 성격을 갖는다. 송가인 팬덤은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예인 팬덤의 문화와 송가인을 통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팬덤 문화를 형성해가는 노년층 팬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 나간다. 그들은 아이돌 팬덤과 마찬가지로 송가인의 팬카페 어게인에서 활동하고 팬카페에는 등업 방법부터 스트리밍의 준말로 특정 곡을 계속 재생하면서 음원 차트 순위를 올려주는 행위 안내 등 기존 팬덤과 비슷한 방법으로 송가인을 응원한다. 하지만 회원들 다수가 팬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회원을 호칭할 때는 모두 끝에 님을 붙여야 하고 팬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각종 공지의 글자 크기는 상당히 크다. 또한 지난달 출시된 송가인의 굿즈는 판매 당일 바로 쿠션, 우산, 유기 세트 등 일부 품목이 품절됐고 페이지 조회수 3만 이상을 기록했다. 굿즈 판매처인 11번가 관계자는 40에서 50대 장년 남성의 구매 비율이 타 굿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송가인의 팬이라고 밝힌 A는 예전에 나훈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팬카페에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어서 송가인에게 관심이 생기자마자 바로 가입했다라면서도 요즘은 팬이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해져서 어렵다라고 말했다. 팬카페 초창기부터 지켜봤다는 B는 송가인 팬덤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단체복과 모자를 맞췄고 나중에야 저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응원 도구들을 제작했다. 우리 나이의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H.O.T나 잭스키스의 팬들이 어떻게 했었나를 참고했다가 요즘 아이돌 문화를 찾아보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한 거다. 좋아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기존 팬덤 활동에서 찾으면서 팬덤 활동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팬덤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낯선 문화는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7월 팬클럽 창단과 관련 소속사와 팬카페 회원들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소속사는 팬덤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팬클럽의 필요성을 주장, 가입비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반면 팬카페에서는 팬클럽이 진입장벽이 되거나 팬들 사이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니 반대한다는 의견과 소속사의 뜻에 따르자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팬클럽 없이 팬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최근 팬카페 운영진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면서 내부 체계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송가인의 고향집에는 하루 2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그중 일부는 송가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 불쑥 들어와 술을 권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우려한 다른 팬들은 CCTV와 함께 시설물 및 물건 함부로 손대지 않기, 부모님께 먹거리 요구하지 않기, 송뱉고 존합이 괴롭히지 않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이돌 팬덤이 초창기에 겪으며 팬덤 내부에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한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기존 연예인 팬덤은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다른 팬덤의 사례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송가인의 팬덤은 세대가 다른 팬덤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대신 팬덤 내의 갈등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송가인 팬픽 어느 63세 팬의 이야기는 그 노력의 일환이다. 여타 팬픽이 연예인끼리 또는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다루는 것과 달리 해당 글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송가인의 음악을 즐기는 이야기를 그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도 호응을 얻으며 수필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 이 팬픽은 40대 시의 창작물로 어르신들의 정서에 맞게 거부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밍을 두고 분위기가 좀 격해졌던 적이 있다. 내 가수 순위를 올리고 싶은 분들도, 스밍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각자 나름의 입장이 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팬픽으로 설명해보자 싶었다. 그는 자신의 팬 활동 초기의 경험을 들려주며 팬 문화의 서툰이들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나도 처음엔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가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팬들과 소통도 그렇고 워낙 잘하시니까 걱정거리가 없다. 팬덤이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끔은 다툴지언정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가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팬카페 안의 팬덤이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송가인 팬덤의 팬들은 송가인은 물론 팬덤이라는 공동체 자체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다. 송가인은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이동 전 현장에 모인 팬들을 만나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다. 아이돌도 이런 식의 미니 팬미팅을 열지만 송가인처럼 인기가 많은 가수가 거의 모든 무대마다 미니 팬미팅을 여는 경우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신 팬들은 자진해서 천막을 나르고 물품을 나눠주고 목청껏 응원 구호를 외친다. 이런 팬 활동을 하려면 사전 준비 시간까지 6에서 1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많은 팬들이 일정에 맞춰 휴업을 하거나 월차를 내고 찾아온다. 시는 그날 하루를 즐기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다. 정리까지 끝내고 나면 성취감과 함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느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퇴, 노후 등으로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은 팬덤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받는다. 80대 부부, 노모를 모시고 오는 아들, 현직 초등학교, 교감 등 여러 이유로 송가인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팬카페에서 가까운 사이가 된다. 전 세계 음악 산업에서 가장 거대한 팬덤을 가진 그룹, 비틀즈의 첫 싱글 러브미두는 1962년 발표됐다. 노년층이 대중문화 팬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 일본의 팬덤 역시 노년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젊은 시절부터 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송가인의 팬덤은 장년 또는 노년이 돼서 미스트롯을 통해 처음으로 팬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송가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클립 영상에 조회수를 올리고 송가인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콘텐츠에 달리는 댓글을 관리하는 일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새로운 세계다. 이 팬덤의 연령대는 기존 팬덤 대비 상당히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팬덤 내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이 기존 팬덤 문화와 노년 세대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한창 덕질하기 좋은 때를 즐기고 있다는 것도. 내일은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신드롬의 전국이 들썩이면서 연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송가인은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가요계와 예능계는 지금 대세는 송가인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송가인의 인기를 반영,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송가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도 경신되고 있다. 송가인은 3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김구라의 구라이브에 출연, 라이브로 구성진 가라데 트로트를 열창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다. 또 시청률을 경신할지 그 주가 주목된다. 김구라는 송가인의 등장부터 해막구라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줘 인기를 사로잡는다. 연예계 유명한 독설가 김구라의 흥을 폭발시킨 송블리 송가인은 트로트 라이브로 흥을 제대로 끌어올리며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송가인은 트롯 여신의 명품꿀 보이스를 대방출해 모두의 귀를 호강시킬 예정이다. 이어 그녀에게 선물 세례와 기부금 세례가 이어져 본의 아니게 송가인 팬미팅 같은 모습이 연출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구라이브의 마이 리틀 테레비 노래교실을 점령한 송가인이 새로운 행사 여신의 면모를 발산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그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초월 인기를 보여줘 지금 대세는 송가인임을 제대로 입증했다. 지난주에 이어 미스트롯의 우승자 송가인이 구라이브에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야노시오와 추사랑, 강부자, 유튜버 야쿠르트와 유민상이 흥미롭고 새로운 콘텐츠 방송들을 펼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내외 협동을 통한 기부금 모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마리텔 V2에서 이번 주 역시 다양한 콘텐츠 방송들을 통해 재미를 선사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마리텔 저택주인님의 막내딸 안유진과 함께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콘텐츠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는 마리텔 V2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반영, 송가인이 출연한 방송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송가인은 된장 홍삼 여성복 등 광고를 찍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내 광고주들의 요청이 쇄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종편과 케이블 방송에 이어 미스트롯은 송가인이 마침내 지난 29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지상파 예능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이날 라디오스타는 함소원, 송가인, 자이언트 핑크, 몬스타엑스, 션우가 출연하는 뜨거운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은 최근 행사 페이가 20배 뛰었다고 말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우승 후 그녀는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인기를 반영, 송가인은 광고에 출연하고 싶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윤종신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자 송가인은 된장 홍삼 여성복 광고 포즈를 취해 한바탕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은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탈락 충격을 받은 사실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혼난 사연 등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송가인은 한 많은 대동강과 용두산 엘레지 두 곡을 열창 역시 미스트롯 우승자다운 실력을 과시하면서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방송 녹화에 앞서 진행된 셀프캠 영상 촬영에서 네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전했다. 송가인은 개천에서 용났다. 살다 라스도 나와보고 영광이다라고 밝혀 게스트들의 웃음을 샀다고 한다. 네 사람은 이날의 특집 주제 뜨거운 녀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미스트롯 TOP3 송가인, 정미의 혼자는 TVN, 풀 뜯어먹는 소리 3대 농원정대에 출격한다. 미스트롯 3인방이 출연하는 풀뜯소삼은 청년 농부와 어부들을 만나며 성장해 나가는 한태웅의 모습을 담아낸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 3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어 송가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의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식 김구 전수교육조교인 어머니 송순단 씨와 함께 출연한다. TV조선 측은 송가인이 아내의 맛이 방송 1주년 기념 확장판으로 선보이는 엄마의 맛의 어머니 송순단 씨와 함께 출연, 특별한 모녀 라이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송가인이 중년의 아이돌로 대세에 올라설 수 있던 데는 어머니 송순단 씨의 역할이 8화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서 송가인,
송순단 모녀의 일거수 일투족 일상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가인을 키운 어머니 송순단 씨의 노하우와 우승 당시 부모님의 도움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내비치며 펑펑 눈물까지 흘렸던 송가인과 송순단 모녀의 특별한 케미는 어떻게 펼쳐질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가인, 송순단 모녀의 이야기는 오는 6월 4일 첫 공개된다. 한편 지난 16일 밤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 전국 투어 효 콘서트가 늦은 밤에 중계되는데도 우승자 송가인 비롯해 이정미애, 3위 홍자 박성현, 김소유, 하유비, 강예슬, 수행, 김나희, 정다경, 둘이 등 12명의 본선 진출자들의 열창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날 첫 번째 주자 나선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이 무대에 올라서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다. 한 많은 대동강으로 스타트를 끄는 송가인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엄청 떨린다. 저희가 떨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달라. 발전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송가인은 고지어 용두산 엘레지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홍자가 산서화를 열창했고 정리에는 수은 등을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정리에는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어머님과 남편 덕분이다. 좀 신나는 노래를 준비했다라며 흥겹게 달타령을 불렀다. 정다경은 올 하트를 받았던 곡 당신이 좋아를, 김소희는 10분 내로, 숙혜는 나야 나를. 열창에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나왔다. 미스트롯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미스트롯 광주 콘서트 앵콜 공연도 확정됐다. 광주 앵콜 공연이 확정된 것은 전 남친도가 고향인 미스트롯 초대진 송가인이 고향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팬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송가인의 경쟁 상대로 3위를 차지한 홍자 고향이 울산이어서 마치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레전드 남진과 나훈아 라이벌 시대를 연상케 하면서 팬들이 미스트롯 양대 산맥 송가인 홍자 열창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스트롯 전국 투어 효 콘서트는 팬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광주 앵콜 공연은 물론 고향과 전주, 안양, 창원, 대전, 제주 등 총 10개 도시에서의 추가 공연까지 확정됐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지난